자,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사건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겁니다. 지난 1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는데요. 네. 이 70대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근처에 있던 30대 남성이 느닷없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어허.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머리를 맞고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냐라고 항의를 하자 그때부터 이 남성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는데요. 네. 할머니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를 또 뒤쫓아가서 세상에. 재차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뭐 얼굴과 머리를 손과 발로 이제 발을 이용해가지고 무참히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요. 70대 할머니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느닷없는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할머니의 가족분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그거를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그걸 누르면 이제 소방벨 있잖아. 불 났을 때 누르는 거. 그걸 누르려고 엄마가 막 글로 막 갔대요. 근데 걔가 주차장에서 그까지 쫓아간 거야. 엄마 그거 못 누르게. 쫓아가는데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4층 아저씨가 나온 거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머리를 막 쥐어박았대요. 우리 엄마 머리를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뭘 못 누르게 했대요. 발로 차고. 그래서 엄마는 그걸 누르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누르게 막았대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필사적으로 아파트로 도망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 뒤를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 무릎으로 어르신의 허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주먹으로 머리를 막 쥐어박아서 할머니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두들겨 패더라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네. 그리고 살고자 아파트 건물로 뛰쳐 들어갔는데 필사적으로 걸어와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하재 경보 벨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걸 네. 누르려고 하니까 이 남성이 다시 발로 할머니의 손을 걷어차기도 하고요.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가다가요. 앞서 할머니 가족분 얘기 들으셨죠? 정말로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 이제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층수 버튼을.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진짜 문이 열려서 기적적으로 이웃이 나타난 것 같아요. 최재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네. 이웃이 나타나는 이게 남성분이었어요. 건장한 남성분이었는데 남성분이 나타나자마자 폭행을 멈춘 거예요. 허허. 그러면 이 때린 사람은 가해 남성은 약자인 할머니 앞에서는 무차별 폭행을 가하다가 본인이 제압할 수 없을 정도의 남성이 나타나니까 그냥 멈추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네. 본인이 정말 약한 사람을 저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저렇게 폭행을 하고 사람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보다 강자가 나타나니까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멈췄다고 하면 이 사람 행동 양식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약자를 향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이 폭행을 당하신 할머니의 손녀라고 자칭하신 분이 손녀라고 하신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사연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였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이웃 해당 아파트 주민 나타나니까 바로 폭행을 멈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압할 수 없는 사람 나타나니까 바로 폭행을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명 변호사님 대체 이 남성
네. 왜 이런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답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도 나지 않고 네. 나는 할머니를 때린 적도 없다. 지금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아파트면은 출입구마다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이탈화법도 이런 정도면 중증 병 아닌가 싶은데 경찰은 폭행 동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되신 분하고 피해자분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분입니다. 피해자분도 본인이 뭐 강취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진술하신 게 없고요.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끝까지 추궁을 하긴 했는데 밝혀진 게 없고, 다만 이 피의자분이 뭐 이렇게 번듯한 직업이 있거나 이런 분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만취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뭐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 남성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내기가 피해 당하신 할머니하고 이 구속된 남성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그 말이잖아요. 네, 뭐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다가 이 남자분이 딱히 이제 직업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거의 이제 혼자서 지내다가 네. 뭐 평상시에 이제 그런 혼자서 지내면서 직업도 없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현실 생활에 부적응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부적응을 일종의 약자에 대한 분풀이성으로 결국 이 할머니에게 네. 밤늦은 시간에 술 한 잔 걸치고 아주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서 네. 이런 종류의 그야말로 분풀이 묻지마 폭행을 만약에 지금 계속 증가 추세라면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사실은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지금 이 사건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피해 할머니 가족들은요, 기억이 앞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손녀라는 분이 올렸잖아요. 그 손녀분의 글을 읽어봐도 이런 거예요. 그 남성,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 남성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신이 폭행을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거짓말이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이 가해 남성한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술이 필요하면 술을 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애원을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멈칫했다라는 겁니다. 멈칫하고 그 이후고 바로 그 이웃 주민이 나타나서 폭행을 멈췄다라는 것은 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저 술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분명히 판단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딱 보니까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뭔가 형량을 좀 낮춰볼 그럴 속셈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억 안 난다, 잡아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풀이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소녀따님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예컨대 지금 할머니가 폭행을 당하다가 네. 지금 결국에는 화재 경보배를 누리려고 다가가자 네. 결국 머리채를 휘어잡아가지고 경보배를 못 누르게 한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는 계속 그러면 폭행할 뭐 화가 나서 분풀이하기 시작했으면은 네. 누가 오든지 계속 분풀이를 했어야 됐겠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건장한 남성이 내리자 결국 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불리해 주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거 역시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할머니의 현재 상태가 정말 걱정되는데요. 가족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요. 몸은 뭐 허리 척추 있는데 골절이 2군데 되고, 그리고 코뼈 부러지고, 그리고 입 안이 다 터졌고,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뭐 때려가지고 머리 속에 피멍진 게 엄청 많고, 멍이 막 엉덩이고 이런데 몸이 시커멓게 다 들고, 걔가 막 머리를 만지고 막 끄잡아 당기고 때리고 막 이랬다 그래서 머리를 다 빡빡 밀었으면 좋겠대요. 걔가 손을 대서.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이제 젊은 남자들, 이제 모자 쓰고 다니는 남자들 보면
좀 그런 게 무섭다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좀 많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 할머니가요, 트라우마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알아봤더니 김경아 아나운서, 이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가 1년에 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수차례 다닐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후로 이 할머니가 78세거든요. 네. 척추 수술로 인해서 장애 등급까지 받으신 상태라고 하고 또 척추를 가격당해서 수술 부위를 포함해서 2군데가 압박골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사진을 저희가 뭐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뿌옇게 처리한 거요, 네. 예, 뿌옇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이 눈두덩이가 굉장히 심하게 붓고 상처가 나고 코뼈 골절, 눈뼈 골절, 허리 척추 골절의 치아 세상에. 이것까지 다 상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또 섣불리 이제 수술을 막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보도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 원본을 봤습니다만 참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앞서도 가족분의 얘기 나왔습니다만 몸의 상처도 상처입니다만 이 마음의 상처, 정신적 충격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지금 뭐 이 그 긴급한 PTSD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성 PTSD에 관련된 증상들은 지금 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 PTSD를 우리말로 좀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외상이 생긴 겁니다. 아하. 외상 사건이고요. 이 폭행 네. 피해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공포증이 생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제 사회 공포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행위도 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겠네요. 당분간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시민성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가해 남성이 머리채를 휘어잡았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거의 뭐 사실은 폭행 피해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금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사실은 이 정도의 폭행이면은 사람 정말 때리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에요, 진짜? 예, 이 부분은 참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긴 한데요. 살인의 고의가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네. 고의의 문제기도 하고요. 네.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일단 단순 상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아하. 중상해는 아니냐, 더 가중 처벌이 되는 단순 네. 상해가 아니라 형법상 중상해. 더 나아가서 정말 살인의 고의까지 볼 수 있는 정도다 하면은 살인 미수도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당시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결과 이 점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에서 어떤 죄로 기소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자, 즉 심신미약을 주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정될까요? 재판에 가서?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요즘 술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78세 되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굉장히 중대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어르신한테 용서를 받지 않는 한은 현재 구속되어 있잖아요. 실형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상해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 상태인데 어떤 죄로 이제 기소될지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